알겠습니다. 자, 폭력의 역사. 오늘은 이제 주제가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폭력이 과연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폭력하면요, 이렇게 역사를 봤을 때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약소국가,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약한 이제 국가나 약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 다음에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라고 알리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테러라는 말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소 국가나 약소 민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런 테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다른 나라에 관심을 끌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약소 국가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폭력과 테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또 그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는 폭력으로 이제 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는 이제 9.11 사태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이 9.11 테러로 그 전 세계가 이제 공분을 했죠. 어떻게 그 요즘에 그 JTBC에서요. 그 JTBC 그 툰가 그 방송에서 다크 투어, 세계 다크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어떤 역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이애나 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비의 죽음, 그 삶을 통해서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9.11 테러였습니다. 세 번째가 9.11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9.11 테러를 보니까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와 건물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이번에 조명해서 보니까 비행기가 건물을 이렇게 딱 부딪히고 나서 정말 화르륵 무너지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피할 틈도 없이 와 도망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고 그래서 정말 공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게 된 계기를 만든 알카에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 이후에 이제 뭐 공항 검색이라든지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 다크한 입장에서 보는데요. 테러를 일으킨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테러라는 게 옳고 그름, 뭔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 미국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악의 세력이죠. 그런데 또 반대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영웅이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의견을 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카에다를 어떻게 알았겠고 오사마 빈 라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은 뭐 국가 간으로 봤을 때는 감히 미국에 대들 수가 없죠. 여러 면에서. 하지만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알카에다가 그 이제 미국이 전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IS로 또 진화했고요. 또 그들이 또 탈레반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또 점령했잖아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폭력이 꼭 나쁘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소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폭력을 언제 행사하냐면요. 권력 투쟁을 할 때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쿠데타. 쿠데타라는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뿐 아니라 쿠데타가 그 문화, 예술 이런 방법 이런 분야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꼭 뭐 죽이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대편을 완전히 축출을 해버리죠. 문화예술에서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폭력이 어느 경우냐면요. 이제는 국가가 그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에게. 우리나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제 잡았을 때 뭐 국가의 어떤 기강을 바로 잡는다라는 이제 미명하에 통금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12시 되면 다니는 사람들 그 사이렌 울리면서 다 잡아서 이렇게 이제 이게 경찰서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끈 해놓고 거기 있다가 이제 그 통금 해제되는 시간에 다시 풀어주거나 또 장발 단속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풍기문란 점검한다 그래서 미니스커트 몇 센치 이상 다리 길이 재고 치마 길이 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그 특히 남자들 이렇게 장발했을 때 저항의 표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또 히피 문화가 있었고 그런데 막 굉장히 잔인하게 했다 그러죠. 이렇게 바리깡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두발 이렇게 딱 제한하고 이런 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명분하에 이제 폭력이라고 쓰지 않고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여전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독립 국가를 이제 세울 때 폭력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느 경우냐면요.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이제 나라가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지배 국가에 맞서서 싸워야 되죠. 돌려주세요 하고 뭐 식민 지배하는 국가가 뭐 과거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래서 맞서서 싸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 받았을 때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게 이제 폭력이라는
한 형태가 독립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나 윤봉길 의사, 우리나라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폭탄 테러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테러잖아요. 폭력이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사예요. 그렇죠. 거룩한 의로운 일을 한.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폭력이고 테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배를 당하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환기의 폭력이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제 IMF 같은 어떤 이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IMF 같은. 그래서 이게 개개의 나라들에게 이제 그 가하는 뭐 폭력을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예가 뭐가 있냐면요. IMF가 이제 뭐 국가 부도가 난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국가 부도가 나서 이제 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IMF에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냥 안 빌려주고 반드시 조건을 내걸죠. 뭐 구조조정해라, 뭐 해라, 이제 조건을 내걸고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뭐를 하냐면 시장 개방을 해라. 꽁꽁 닫지 말고 관세 낮추고 대표적으로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 같은 시장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딱 거기 다 걸렸죠.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그때 우리의 많은 그 아버지들이 직장을 어마어마하게 잃었고요.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그러는 사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폭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폭력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폭력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그럼 폭력이 왜 문제인가? 폭력의 문제. 첫 번째는요, 폭력이라고 과연 규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오늘날 현대 시대 때 폭력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폭력이 이제 일어났을 때 자, 이것을 그 이제 제재해주고 질서 유지를 해줄 기관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폭력이 일어나면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최소한 그나마 유지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다 알다시피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국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금융 자본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금융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금융 자본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압하고 질서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고 폭력에 맞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기관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제재해주고 질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국가도 힘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데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없으니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잖아요. 개개인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폭력에 맞서서 이제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방어하고 보호하는 게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폭력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이제 폭력은 좀 큰 규모였습니다. 이런 이제 9.11 테러 같은 뭐 국가 간의 어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기관을 부순다든지 약간 큰 단위의 폭력이었다면 지금은 이 폭력이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그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폭력들이 생기냐면 언어 폭력.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성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게 다 이제 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간에도 원하지 않으면 부부 강간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 심지어 부모가 이제 자녀를 처벌을 해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폭력.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처벌을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신고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됐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해도 선생님이 야단을 칠 수 없고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진짜 폭력은 따로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자본주의랍니다. 특히 이제 금융 자본. 그리고 금융 자본을 쥐고 있는 선진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에 그 약하고 어렵고 아직 FTA를 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약한 나라들이 맞서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그 반대하고 이렇게 저항을 해요. 그러면 IMF 같은 그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차별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을 대표적으로 이제 했냐면 코소보 사태나 그다음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그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를 침공했죠. 뭐 명분으로는 거기에 핵무기가 있다. 그게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는데 막상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핵무기는 없었대요. 그 뭐죠? 사실은 그 명분은 그거였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 금융 자본이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욕만 먹고 실패했죠. 그래서 금융과 자본을 앞세운 강대국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죠? FTA 하라는 거예요. 자유무역협정. 시장 개방해라.
문 열어라. 관세 매기지 말고.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의 물품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농산물 그런 것들은 싸게 들여오고, 그러면 이제 작은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폭력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폭력인 거죠.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진짜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고, 또 이 폭력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지금은 문제입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세계 질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폭력을 합법화하죠. 그리고 요즘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금융 자본 세력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을 당하고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테러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9.11 테러도 결국은 아마 이 금융 자본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국이 어마무시한 돈을 때려 넣었죠. 아프가니스탄에. 때려 넣어서 20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탈레반 IS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또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 테러, 폭력, 이거는 참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깝깝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